자, 시작하겠습니다. 일차 함수와 그래프 보도록 하죠. 일차 함수와 그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뭐라고요?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하나로 결정되어지는 것. 즉 한마디로 뭐 y는 어떠한 f에 대한 식으로 표현될 때 얘를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한다 라고 중학교 과정에서 설명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좀 더 넓은 범주에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대응되는 예상 가능한 값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좀 더 큰 범주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fx, x에 대한 식이 ax 플러스 b 형태를 가질 때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1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처음 배웠다? 정비례 관계에서 처음 배웠다. 자, 어디서부터? 자, y는 x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질 다시 한 번만. 네, 어느 쪽?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어디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1, 4분면, 3, 4분면 지나간다 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AX라고 바꿔볼게요. AX라고 할 때에 써먹는 거.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하죠.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도록 하는 어디? 오른쪽 위로 가는 식이라고 한다면 그죠? X가 증가할 때 얘는 Y는 감소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건 변하지 않는다. 즉 1차 함수라는 거는 뭐라고요? 직선입니다. 직선의 형태를 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몇 페이지 내용? 101페이지 내용에 있는 1차 함수 이부터 한번 좀 구분해보죠. 1차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봅시다. 1번 다음 보기 중 y가 x의 1차 함수인 걸 모두 골라보세요. 식을 풀어 정리를 했을 때 1차식이 남아있으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1차식이라고 한다면 1차항이라고 한다면 얘를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억 맞아 틀려? 맞아요. 니은은 틀리죠. 디귿은 틀려요. 리을은 맞아요. 미음이 틀리고요. 비읍은 틀립니다. 자, 다시 한번 x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식은 여기 중학교 과정에선 배우지 않는 식이에요. 그 정비례, 반비례로 따진다면 반비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반비례에 대한 거는 어디서 배운다? 공통수학 2에서 배운다. 저렇게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하고요. 그 유리식은 차수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저 x의 위치에, x가 있던 그 자리에 뭘 대입하면, 그죠? 식의 fa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었냐면 x 자리에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식의 값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식의 값을 누가 문 좀 닫고 들어오시죠. 식의 값을 누가 받아주는? y가 받아주는 y는 fa 형태로 나타나게 될 때 얘를 함수값이라고 한다. 숫값, 함숫값 라고 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거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2일 때의 함수값을 차례대로 구하여라 라고 나오는 2번 문제에서는 자 1번 f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고 할 때 2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7이 나오고요.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 나오죠. 2번 마찬가지로 fx라고 하는 그 식이 2분의 5x 마이너스 4라고 할 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9가 나와요. 그럼 2를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1 나오죠. 이렇게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값, 얘가 이제 y가 가져갈 값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평행이동부터 시작하죠. 그 y는 ax라고 나와 있는 거의 다음 과정인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죠. 평행이동이에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x의 값에 대하여 2x와 2x-1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x의 값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 2x라고 하는 거는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라고 한다면 2x-1이라는 식의 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1,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y는 2x라고 하는 식과 y는 2x-1이라고 하는 식을 둘 다 그래프에 나타내 본다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그래프의 뜻이 뭐죠? 되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근데 본인만의 표현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해가 아니에요. 아니야.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걸 그래프라고 해요.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걸 그래프라고 해요. 지금같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쌍을 만든다면 순서쌍이 몇 개 만들어져요? 5개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점을 5개 찍는 게 그래프예요. 반드시 직선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x, y에 대하여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요 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0일 때 0, 2일 때 2, 1일 때 2, 2일 때 4 이렇게 5개의 점이 그려지는 식이 저 위에 있는 식일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관계식에서는, 이 관계식이잖아요. 관계식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에는 모든 수에 대하여 적용시킵니다.
뭐라고? 지금처럼 정수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 그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계속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점들이 계속 쌓여서 뭐가 만들어져? 선이 만들어져요. 그 선이 이제 직선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y는 ex라고 하는 식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이라고 하는 그 점을 찍었을 때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 얘들을 또 사이사이를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뭐이? y는 EX-1이라는 식에 대한 그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두 그래프의 차이는, 두 식의 차이는 뭐가 붙어 있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이 다른 하나의 차이가 생겼는데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두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Y축 방향, 위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되어 있어요. 그지? 여기서 이만큼 이동해 있다. 모든 값들이 다 하나씩 내려간 값을 가지고 있다고. 아,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게 뭐다? 모양이나 크기를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주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한다. 특히나 그러면 지금 요 플러스 b라고 하는 얘가 뭐다? y는 ax의 그래프를 어느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라고? 위아래예요. 위아래가 y축 방향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y는 ax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는 거를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평행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의 정의 한번 보세요. 교재에.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거. 일정한 거리만큼 옮겨주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 자체가 뭐라고? y는 ax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모양이 어떻다는 얘기야? 이 y는 ax와 y는 ax 플러스 b는 모양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 모양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직선에선 뭐가 있을까? 얘네들은 이미 배웠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 기울기. 기울기가 모양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모양을 기울기라고, 그 직선에선 기울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념 확인 가지고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필수 문제 3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 써볼까? 1번. 필수 문제 3번이에요. 필수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x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가?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가? 그래서 그려보시면 어디다가 그려져? 위로 한 칸. 위로 한 칸 잡아서 그려주시면 되죠. 그럼 2번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 그래서 아래로 두 칸. 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필수 문제 4번. 식 뭐라고 적으면 돼요? 그냥 뒤에 갖다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필수 예제 4번은 어떻게 쓸 수 있다? 4번에 1번 y는 6x 플러스 3 그냥 뒤에다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2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5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1번에 1번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 5만큼. 문제 똑바로 안 읽냐? 문제 똑바로 안 읽냐고. 문제 안 읽은 거잖아. 내가 일부러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데. 어? 왜 또 아파? 아직도 계속 그것 때문에 아파? 감기구나. 뭐 하다가? 분명 빨빨빨빨거리면서 싸돌아다니다가 감기가 걸렸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럼 4-1번에 2번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8만큼.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절편 한번 확인할까요? 절편이라는 거의 뜻이 뭐예요? 과의 축과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절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x절편의 뜻이 뭐라고? 하나 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x좌표 만나는 점을 x좌표 그거죠.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자. x축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게? 어떤 점들을 싸그리 모아서 니네 x축이라고 얘기할까? 좀 더. 그 가로라고 하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x좌표가 0인 게 아니야. y좌표가 0이죠. y가 0이라는 때, 그죠? x축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y는 0 값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 하고요. 마찬가지로 y절편은 뭐라고 부른다? 어떤 애를 y절편이라고 해요? 어떠한 그래프가 그치 y축과 만나는 교점의 그치 점의 y좌표가 되는데 y축은 뭐라고? 맞아요. x는 0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럼 y절편이랑 y축과의 교점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교점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순서상으로 나타내야 되고 y절편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 숫자 하나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달라요. 자 필수 문제 5번. 그래서 난 이거는 굳이 내가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뭘 외우라고 하진 않냐면은 x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y절편의 값이 b다. 그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직접 넣어 구하세요. 자 봐봐. 필수 문제 5번 같은 경우에 x절편 y절편 읽어봐. 5번의 1번 그래프 5번의 1번 그래프 모양에서 x절편 어디를 지나는 중? 그치, x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y절편 어디 지나는 중? y절편 3이 되는 거네. 2번
2번은 x절편 얼마? 3. y절편 얼마? 예, 요렇게 찾아서 구하셔도 되고요. 6번처럼 어떻게? 식으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서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 y에다 0을 집어넣어요. 즉 식을 어떻게 쓰냐면 0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돼요. 그래서 x에 대한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x는 얼마? 뭐라는 거야? 4분의 3. 그래서 이 4분의 3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x절편이 되는 거죠. 그럼 y절편이라고 하는 애는 뭐야?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는 순간 뭐만 남아? 좀 더 있어 보이게. 아니야. 상수항. 상수항만 남아. 그치?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상수항만 남는단 말이죠. 아, 그럼 저 상수항이라는 놈이 뭐가 되는구나? y절편이 되겠구나. 그죠? 모든 식에서 성립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실 때 이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우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 작성을 배워요. 그때에도 항상 늘 상수항은 무조건 y절편이에요. 상수항은 반드시 y축을 지나는 그 점의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의 y값입니다. 늘 언제나. 네, 요거를 잡고 가시면 나중에도 도움이 좀 됩니다. 2번도 같이 볼래? 2번.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4야. y에다 0 집어넣으면 x절편은 얼마 나와요? 그치, 8 나오죠. 마이너스 a분의 b 요딴 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0을 집어넣은 다음에 직접 구하는 걸 습관 들이세요. 그게 나아요. 자, 그러면 y절편은 얼마? 그치, y절편은 그냥 상수항. 아,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누구? 이 평행이동한 값인 b라는 애를 이 그래프에서 뭘 나타내는구나? y절편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이제 저 b만 보고도 상수항만 보고서도 y절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 진짜 니네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지는 모르지만 y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쳐. 2차 함수야. 아직 안 배웠잖아. 하지만 니네 y절편은 얼마인지 알아? c요. 그치? 무조건 이제부터 너네는 그래프에서 y절편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 지금 1차 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라 했죠? 무슨 모양? 직선. 직선을 그릴 때 필요한 건 무엇? 점 몇 개? 아니야. 최소한으로 줄이면 점 몇 개? 2개. 최소한으로 줄였을 때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바꿔 얘기하면 2점이 주어진다면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 1차 함수라고 하는 저 그래프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2점은 뭘까요? x절편, y절편. 그죠? 왜? 한쪽에다 0 넣고 반대편에다 0 넣고 번갈아 가면서 구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첫 번째는
뭘 이용해서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두 점을 찍은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그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y절편과 기울기고요. 세 번째는 한 점과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거 따지자면 그냥 아무적이나 두 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뒤에다가 좀 필요할 때 여기서 나오면 그때마다 채우겠습니다. 자, 일단은 채번 볼까요? 뭐 하라고? 그래프 모양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3이거든. x에다 0 집어넣으면 x절편 얼마? y에다 0 집어넣으면 x절편 4예요. y절편 얼마? 그러니까 몇 콤마면? 4,0과 0,3. 그러면 근데 가끔 이렇게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돌아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x절편이 얼마야? 4요. y절편이 얼마야? 3이요. 그럼 좌표가 어떻게 돼? 4,3이요. 이상하게 퓨전을 해요. 지들끼리 막 짬뽕 해갖고 막 스까스까 해갖고 막 한 번에 쓰더라? 미쳐버리겠어요. 저 뒷반에서도 막 그런 대답이 아직까지도 나오고요. 막 x절편, y절편 막 물어보면 막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아니야, 그죠? x절편이 4라는 건 4,0을 지난다는 얘기고 y절편이 3이라는 거는 0,3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다 한번 그려보신다면 y 값이 3, x 값이 4라고 하는 요 두 점을 지난다고요? 그럼 두 점을 지나도록 하는 x, y 얘를 연결해서 짠 직선 그리시면 되죠. 그죠? 두 점을 찍어서 그 두 점을 연결만 하면은 직선을 그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 할 게 있어요. 귀차니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프를 잘 안 그려요. 근데 2학년 거, 3학년 거에서는 그래프가 90%예요. 그래프가 얼마만큼 수월하게 그릴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는지에 따라서 고등과정의 난이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좌표 편면 싫어요. 토할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막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서 99%가 공통수학 때 울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뭐 울진 않겠지만 못하겠어요. 저 진짜 소질이 없나 봐요. 이런 소리가 99%의 애들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머지 1%는 뭐냐? 머리 좋은 애들. 그냥 안 했다 뿐이지 할 줄 아는 애들. 귀찮아요. 그거 안 해도 이미 다 알아요. 진짜 아는 애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본인이 공부 잘한다 생각하면 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필수 문제 8번도 풀 수 있을까? 1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둘러싸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x축, y축. 뭘 구해? 교점을 구하세요. 교점을 구해보시면 돼요. 어디? 8번.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식이 있다면 x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2. y절편이 얼마? 4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말 그대로. x축과 y축은 항상 언제나 늘 수직입니다. 넓이 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죠? 4죠?
그럼 물어봐요. 애들이. 선생님,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X축, Y축으로 둘러쌌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공부를 포기할까? 그래서 이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절편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과정을 배우셨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나간 부분도 있지만 안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뭐 크게 이 정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여러분들아, 우리 1학년 과정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래? 혹시나 1학년 과정에서 너네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얘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 x의 개수를 뭐라고 불러? 이거 무슨 식이야? 정비례에서 나오는 진짜 개념이 없구나 그냥. 비례상수라고 하죠? 들어본 적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무조건 나올 텐데? 이거 비례상수라고 해요. 그 y는 x분의 a라고 하는 거는 얘를 뭐 반비례상수라고 딱히 언급하지 않고 그냥 비례상수라고 또 얘기하고요. 반비례 관계에 있는 비례상수, 정비례 관계에 있는 비례상수라고 해서 비례상수라고 얘기하자. 비례상수라는 거의 뜻이 뭐야? x가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증가할 때 y가 똑같이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증가할 때 그 둘을 정비례 관계에 있다 하고, 근데 그렇게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있는 거랑 별개로 x가 늘어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렇게 체크해서 비례상수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거를 연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좌표로 한번 나타내 볼까? 예를 들어 y는 2x라고 하는 얘가 뭘 말하는 걸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0,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x에다 2 집어넣으면 4, x에다 3 집어넣으면 6 이런 모양이 되는데 아까 내가 했던 말 기억나?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바꾸지 않는다? 모양을 바꾸지 않는다. 그 모양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A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뭔 말이게? 점 한번 찍어보면 0,0, 1,2, 2,4 뭐 이런 식으로 2,4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힐 거라고. 요렇게. 그럼 저 2라는 애가 의미가 어떤 거일까? x가 하나만큼 증가할 때 y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2만큼 증가하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죠. 그런 이게 비례상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x가 얼마만큼 증가했을 때 뭐 1만큼 증가했을 때, 2만큼 증가했을 때, 10만큼 증가했을 때 그럼 그에 따른 y는 얼마만큼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증가량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항상 뭐가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y는 ax 플러스 b에서 x 증가량과 x에 대한 증가량과 에 대한 y에 대한 증가량의 비가 일정해요. 비율이 일정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계속 고정되어 나타나요.
그 B라고 하는 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B를 사용하고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이 B를 사용하고요. 이 값을 구해보시면 뭐랑 똑같더라? A랑 똑같더라. 그래서 그 B라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라고 부르더라. 저 1차 함수의 기울기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얘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그러면 뭘까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느 점에서부터 그 그래프를 지나는 어떤 그래프를 지나는 두 점 x1, y1과 x2, y2라는 점이 있을 때 x가 증가하는 것만큼 분의 y가 증가하는 것만큼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증가량이라고 x 증가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x2-x1 또는 뭐 x2- 그래 x2-x1 x 증가량 분의 그에 대한 y 증가량 y2-y1이라고 할 수 있죠. 거꾸로 생각해봐. 이 점이 요 점까지 갈 때의 증가량분의 증가량이라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 점이 여기 이쪽으로 갈 때까지의 증가량분의 증가량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x1-x2분의 y1-y2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너네들이 두 번 배운다고 하니까 이거를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멘탈이 건강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y는 fx라고 하는 식이 있다면 지금 저 x1, y1이라고 하는 애가 이 그래프 위에 점이라고 한다면 y1 대신에 fx1 사용할 수 있니? 맞아? 그치? 그럼 얘는 x2-x1 분의 fx2-fx1 할 수 있죠. 하나 더. 이거는 사실 개오바라서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개오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내용인데요. 그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그리스 문자로 표현할 때 델타라고 해요. 저 증가량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뭐 개 오버한 거 아니까 완전 개 쌉 오바니까 그냥 듣고 지워. 증가량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나타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가 아니라 기호로 나타낼 때 이렇게 써요. 얘를 읽을 때 델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기울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델타 x 분의 델타 y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개오바예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증가량분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미적분이요. 미적분이요. 네. 그러니까 당장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요. 이것도 사실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디서 쓰는데요? 미적분이요. 근데 가끔 문제에서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 심화 문제에서 모양을 이렇게 바꾸고 문제를 내주거든? 그럼 너네들이 벙 쪄요. 선생님, 처음 봐요. 아니야. 아시겠죠? 요건 지울게요. 머릿속에서 지워. 이렇게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기울기와 관련되어 하나를 더 배웁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으니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울기, 보통은 기울기를 쉽게 구할 때 저 그래프를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야? 순서쌍이 정수값이 나오는 순서쌍을 두 점 잡아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수, 콤마 정수라고 나오는 그 XY 순서쌍을 따로 격자점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정수좌표를, 둘 다 정수좌표를 격자점 위에 있는 순서쌍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필수 문제 9번 같은 경우에 격자점 2개 보이시죠? 9번 뭐라고? 몇 콤마 몇과? 마이너스 4 콤마 1과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콤마 5를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굳이 빼고 뭐하고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봐도 되잖아. 얼마만큼? 3만큼. 얼마만큼? 4만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몇 분의 몇? 3분의 4. 굳이 이런 식에다가 막 집어넣을 것도 없다고. 자, 2번은 그럼 어때? 2번도 한번 점 2개 잡아볼래? 몇 콤마 몇? 0 콤마 3. 또 4 콤마 1. 자, 마찬가지로 X가 얼마만큼? 4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기울기는 몇 분의 몇?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굳이 식을 막 이렇게 세우지 말자고. 막 4 빼기 0 분의 뭐 1 빼기 뭐 3 이딴 거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냥 한쪽 점에서 반대편 점까지 갈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증가량분의 증가량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 10번. 필수 문제 10번 띡 보자마자 10번 띡 보면 10번의 1번 답이 뭐야? 마이너스 4죠. 누가? 언놈이. 요 놈이. 요 A라는 놈이 바로 뭘 나타낸다? 기울기를 나타낸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기울기라는 거는 1차 함수에서 뭐를 담당한다? 모양이야. 그럼 저 Y절편이라는 거는 뭘 담당하게? 위치요. 위치. 보통은 기울기와 그러니까 모양과 위치를 나타내주는 걸 통해서 그래프를 설명해요. 2차 함수건, 3차 함수건, 4차 함수건, 아니면 뭐 원의 방정식이건 삼각형이건 사각형이건 뭘 그리던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으면 모양이랑 두 번째 뭘 알고 있으면 위치를 알 수 있으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얘를 지나가 정도는 충분히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식을 나중에 너네들이 배울지 안 배울지 교과과정상에서는 더 이상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표준형이라고 해요. 근데 더 이상 교과과정상에서 그 표준형, 일반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도 시중교재상으로는 표준형은 이렇게 된다, 일반형은 이렇게 된다라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고요. 2학년 거에서는 안 나옵니다. 1차 함수에서는 안 나오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필요하실까봐 뭐라고? 모양과 위치가 나와 있는 걸 표준형. 그냥 일반적으로 식을 찌그려 놓은 게 일반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0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라고 했죠? 그럼 10번의 2번은 어떻게 돼요? x의 값이 뭐만큼? 2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6만큼 증가한다. 네, 2분의 6이니까 3이죠. 3번. x가 1부터 3까지 증가할 때 뭐? 플러스 2. y가 4만큼 감소한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필수 문제 11번은 넘어가도 되죠? 뭐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필수 문제를 나눠놨게요? 쭉쭉쭉 넘어가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뭐와 뭐를 이용해서
y절편과 기울기를 알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수행평가에서 주로 다룹니다.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수행평가로 주로 다룰 때 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써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예를 들어 3이다 라고 식 하나를 예를 들어 y절편 값이 2, 기울기가 3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여기 뭐 그 좌표 그 격자 눈금 모는? 모는 종이? 급으로 뭔가 하나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점을 찍어. y절편 2라고 쓰고 기울기 3. 그럼 여기서 어떻게? 엄마나! 어떻게? x쪽으로 1만큼 증가하는 동안 y의 값이 얼마만큼? 3만큼 증가한다. 라고 해서 요 점을 잡고 결국엔 뭐 한 거야? 두 점을 잡았죠? 그래서 그려줍니다. 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점을 잡을 수 있다. 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필수 문제 12번. y절편이 얼마니까? 2니까 점 0,2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다.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x의 값이 2만큼 y의 값이 3만큼 증가한 2,5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다. 그리고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다. 그럼 12-2번 한번 보자. 뭐가 정답이야? 12-2요. 응. 일단은 후보 탈락 몇 번? 1번. 뭐 1번이 3번. 3번, 4번, 5번 다 지우고 시작해야 되죠. 이유는? 그 3번, 5번은 아니요. 3번, 4번, 5번 다 y절편이 1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야, 2번이야? 12-2번에 답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1번이죠? 뭐래, 이 멍충이들아.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2번은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증가하는 거 아니야? 진짜요? 오른쪽 위로 가지 않아? 근데 왜 다 어떻게 한결같이 셋 다 동시에 2번이라고 얘기하냐? 다시 얘기한다. 오른쪽 위로 가는 걸 증가라고 해요. 왼쪽 아래로 가는 것도 증가해요. 멍충이들아. 오른쪽 위로 간다의 반대말이 뭐야?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죠. 아니, 오른쪽 위로 간다의 반대말은 오른쪽 아래로 간다예요. 오른쪽 위로 가는 거랑 왼쪽 아래로 가는 거랑 뭐가 다르죠? 직선인데? 멍충이들아. 이 멍충이들아. 네.
잠시만요. 110주까지 뭔가요? 끊을까? 요 뒤에까지 다 나가게 되면은 얘네 유형편 문제가 너무 많아지네. 내가 한번 자를게요. 110주까지네요. 요까지 할게요, 요까지. 네, 110쪽. 그럼 니 기준으로도 110쪽이니? 네. 110 맞아? 네. 자를게. 뭐가 많아? 유형편 누구냐? 오늘은 가나다 순으로 해볼까? 류, 치, 105, 차, 88. 엄청 잘 많이 나갔고. 문제 양은 비슷한데 202 계정에는 개념 설명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구성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종이를 잡는 양이 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유형편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세 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할까? 예를 들어 니네 거는 아마 뒤에 있을 텐데 87에 있니? 그건 2점, 3점이구나. 41번. 41번? 41번 말고 조금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 요거.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4,6 A, 2A 더하기 1 아니야 잠깐만 내가 말을 바꿨어요 2, 5 2, 5 2, 5 2, 5 2 4 계산이 안 돼. 4,5, 10. 8이, 10. 이렇게 갈게요. A하고 2A 플러스 라고 한다면, 아이씨, 그냥 문제. 안 만들래. 오류 날 것 같아. 자, 세 점을 지나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이용해서 구할까요? 제일 무식한 방법은 뭐냐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요.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요. 이게 무식한 방법이라고요. 왜요? 왜냐면 복잡해요. 근데 대신에 확실하겠지. 근데 요거 하나만 기억해봐. 세 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뭐가 같아?
기울기가 같아. 그래서 기울기로 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가 얼마? 6만큼 증가하는 동안 15만큼 증가해요. 맞죠? 그게 얼마라고요? a 플러스 2분의 2a 더하기 8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15 곱하기 a 플러스 저 약분할게요. 5 곱하기 a 더하기 2가 얼마? 이거 5분의 3, 2분의 5라고 하면 2 곱하기 2a 플러스 8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a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한다?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가 같아서? 기울기가 같아서 기울기만 이용해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입니다. 숙제 여기까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촬영 마무리할게요.